시큐리티 디파짓, 즉 임대 계약료에 대한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갈등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건물주는 어떤 사항에 유의해야 하는지 다음 코너에서 명쾌하게 짚어드립니다. 마이크를 코너 MC 김진구 변호사에게 넘기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 포커스의 김진구입니다. 지난 2007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주택 거래가 크게 감소하다 보니 집을 구입하기보다는 아파트를 임대해서 사시는 분들의 비중이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또는 주택을 임대해서 살다 보면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시큐리티 디파짓에 대해서 제때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주택 임대 및 시큐리티 디파짓에 관련된 법률 사안들에 대해서 부동산 및 파산법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재상 변호사님을 모시고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그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하게 되는 경우 이제 내게 되는 시큐리티 디파짓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해서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시큐리티 디파짓에 관련된 법률 그 규정들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네. 기본적으로 그 주에서 일리노이 주에서 가지고 있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주게끔 하여 있는 법과 네네. 그리고 특정 이제 도시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오디넌스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된 도시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시카고가 될 것이고요. 네. 시카고와 별개로 이제 에반스톤 같은 경우도 네. 각자 특별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리노이 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5세대 이상의 유닛이 들어가는 건물을 네. 소유한 건물주의 경우에 임대 계약이 끝나고 그 임대자가 퇴거를 한 이후에 네. 30일 이내, 네. 보통 30일 이내에 이제 임대자가 임대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그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한 네. 수리 영수증이나 네네. 혹은 견적을 받은 내역서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고요. 네네. 예, 시카고는 이보다 좀 더 세입자에게 유리하게끔 되어 있는 네. 다른 부차적인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어떤 분들 같으신 경우는 이제 수십 세대가 모여 있는 그 아파트먼트 컴플렉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유닛이 있는 쪽에서 렌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어떤 분들 같으신 경우는 이제 그 개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렇게 유닛이 많은 곳에서 한 유닛을 렌트하는 경우하고 예. 하나밖에 없는 주택을 렌트하는 경우 각각 그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규정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의 형태 혹은 유닛의 네. 숫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는 일리노이 주법만 적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5세대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일리노이 주는 그 조건을 맞출 경우에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임대 보증금 반환에 관련된 법령을 적용할 수가 있으시고, 그러나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 시카고 시가 가지고 있는 법령의 경우에는 네네. 비록 유닛이 하나일지라도, 그러니까 네네. 개인이 집을 이제 임대를 해주게 될 경우라도 임대차 관련된 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네네.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시카고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강력한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장치가 되겠군요. 예, 반대로 말씀드리면 임대를 네네. 해주시는 분 같은 경우에 좀 더 네네. 까다로운 절차를 만족을 네네.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 렌트 기간이 이제 만기가 됨에 따라서 이제 그 렌트가 만료된 집으로부터 이제 나오시게 되는데요. 예. 이때 이제 맡겨놨던 시큐리티 디파짓을 받기 위해서 그 조심하셔야 될 상황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세입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처음 건물을 이제 임대해서 들어갔을 때의 상태하고 퇴거할 때의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네네.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야지 본인이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파손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반대로 이제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네네.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리노이 주 법이나 시카고 주 법령에 따른 네네. 일종의 서류를 구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을 만족을 시켜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외 부차적으로 그
그 임대보증금을 별도로 예치하는 은행 구자를 유지를 하신다든지 네네. 그리고 임대 기간 끝나고 나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네. 임대 반환금을 반환하는 것이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하는 것을 막을 네네.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법적으로 그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긴 한데요. 예, 막상 이제 내가 이 렌트 기간이 끝나서 나가셔야 되는데 예. 이제 그 소위 건물주가 예. 그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건물주나 또는 매니지먼트 컴퍼니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렌트 안에 어떤 뭐 시설을 뭐 손상을 줬다든지 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그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공제를 하겠다. 예. 그래서 시큐리티 디파짓의 일부분만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상당히 좀 그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보통 많은 네. 한국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시다가 퇴거하시는 경우에 네. 시큐리티 디파짓을 손해 보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리를 상당히 네네. 깨끗하게 해놓고 나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수리 비용 그렇죠. 혹은 이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데미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그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처음 나왔던 시큐리티 디파짓을 전체를 안 주어 돌려주지 않거나 네네. 혹은 이제 일부 아주 극히 일부만을 반환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카고 주 법령 네네. 같은 경우 일단 퇴거하시는 날짜로부터 네. 30일 이내에 무조건 건물 주인은 수리 내역서 혹은 영수증을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 일자 내에 그러한 기록들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퇴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무조건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주게끔 되어 있고 네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법령상 최대 네네. 이제 2배의 최초 이제 디파짓을 하셨던 임대 보증금의 2배에 대한 상당한 액수나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그 법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됐을 경우에 네네. 발생하는 법정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다 변제하게끔 되어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렌트가 끝나서 나가시면서 뭐 이제 생각하시기에 건물주가 무리하게 이제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예. 아무래도 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필요하겠군요. 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네네. 그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토픽으로요. 예, 이제 그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해서 살다 보면은 예. 이제 항상 뭐 그 주택이 완벽하진 않지 않습니까? 내가 임대해서 살고 있는 공간이 예,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이제 그 뭐 물도 새고 그리고 예. 유틸리티도 잘 안 들어오고 히팅도 안 되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좀 그 불편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건물주가 이걸 잘 수리를 해주면 즉각 대응을 해주면은 좋은데 예. 이렇게 해주지 않는 경우 참 이게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때로는 이제 내셔야 되는 렌트를 좀 이렇게 고쳐줄 때까지 안 내시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법적으로 네. 적절한 대처는 아니십니다. 예. 예. 설사 그 수리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분쟁이 네네. 발생하신 경우라도 네. 그 집 주택의 자체에 이제 거주를 하시는 네네.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렌트에 대해서는 이후에 차후에 법원을 통한 문제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거주 기간만큼의 렌트는 변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렌트는 그 계약서상 정해져 있는 시기대로 제대로 지불을 하시고 네. 그와는 별도로 수리에 대한 부분은 네. 법적인 소송이나 네네. 혹은 요청을 통해서 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을 때 예. 그 관련 증거가 될 수 있는 뭐 사진을 찍으신다든지 준비를 잘 해놓으시는 게 필요하겠군요. 물론입니다. 서면으로 그 수리에 네. 대한 부분을 사전에 통지하는 것들을 그렇죠.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가장 그렇죠. 좋을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사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렌트를 해서 뭐 1년 계약을 해서 살고 계셨는데 예. 부득이하게 직장이 옮겨진다든지 예. 부득이하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신다든지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이제 렌트에 대해서 책임을 물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그 적절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네. 임대 계약도 일종의 두 당사자 간의 네. 계약이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계약서 상의 문구 자체가 네.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네. 법적으로 사실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군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근무하시는 근무지가 바뀌게 될 경우는 네네. 법의 보호를 받아서 네. 나머지 그 리스 잔여 기간 동안에
렌트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안 지셔도 되는 부분이 네. 생기시지만 일반적인 개인 당사자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계약서상에서는 사실 구제 받으실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렇긴 예. 하지만 이제 계약을 작성하실 때 렌트 임대 계약을 하실 때 아무래도 좀 그 나중에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뭐 몇 달치 렌트를 주고서 나올 수 있는 뭐 예, 조건을 그거는 만든다든지. 예, 네. 맞습니다. 상법상의 결국은 계약이기 때문에 네. 상호 간의 합의가 있다면 충분히 준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도 혹시 뭐 어떤 뭐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 하더라도 좀 변호사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 최대한 좀 그 책임을 적게 가지시고 나올 수 있는 조치를 뭐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그 이전에 퇴거를 해야 되는 이유뿐만 아니라 네네. 사실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부분이 법적인 상황을 어겼다든지 네네. 혹은 계약서를 위반한 경우들을 발견할 네.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그렇죠. 기존에 있던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한인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 렌트용 건물을 구입하셔가지고 투자 목적으로도 그렇고 예. 개인 주택을 이제 다른 분에게 임대를 해주시기도 하고 예,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유닛이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그 임대업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에게 좀 주의하실 점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가장 근본적인 네. 것은 일단 법령을 준수하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네. 구비하셔야 되는 서류들을 구비를 하셔야 되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 보증금의 예치를 별도 구좌에다 하신다든지 네네. 이자를 적절한 시기에 지불하신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임대 계약 종료 이후에 네네. 보증금의 반환을 적법하게 그렇죠. 하시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이슈고 네네. 그보다 사실 이전에는 네. 그 이전의 문제로서는 그 임대를 받게 되는 세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렇죠.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가장 예. 큰 도움이 되실 수가 근데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질문을 드리면요. 예. 이제 건물을 임대하시고자 하는데 가장 걱정은 아무래도 들어오는 세입자가 렌트를 제때 낼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렇습니다. 좀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좀 주택에 좀 이렇게 손상을 주지 않을까 예.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걱정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이 사람이 과연 그걸 잘 이렇게 준수를 할 사람인가 아닌가 고민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과연 식구는 많은지 예. 그리고 뭐 인종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일리노이 그 휴먼 라이트이라는 그렇죠. 그 인권법 하에서는 그 개개인의 인종이나 피부나 성별 혹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가족의 숫자 네. 이런 것들을 이유로 그 차별을 두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을 가지고 사유로서 네. 그 세입자들을 선정을 하시게 된다면 이후에 오히려 크게 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세입자와 그리고 건물주 간의 어떤 계약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의외로 많은 까다로운 법률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예. 세입자분들도 그러시고 건물주분들도 그러시고 아무래도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매일 보시는 그 많은 서류들과 마찬가지로 네. 사실 본인들의 서명이 들어가는 계약서라는 서류는 네네.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 수많은 조건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맞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오늘 좋은 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미국에 와서 내 집을 마련해서 살기 전까지는 대부분 렌트를 얻어서 살게 됩니다. 한국과 다른 미국에서의 그 주택 임대 관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자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법률 사안들에 대해 적절한 조언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법률 포커스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